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베를린에 있는 대형 광고회사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다나 페스토바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광고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장시간의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종종 다른 회사와의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한국으로의 촬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렉팅 감독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평범한 나라들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의 미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699, 320AND 100일 다양한 광고들을 촬영하다 보면 무조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저희 광고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로케이션 장소인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직접 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저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히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느낀 건 제가 지금껏 한국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서야 왔다는 후회였는데요. 실제 저의 눈으로 마주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하고 약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편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체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체코에서의 경우 다양한 촬영을 요구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3km 이상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체코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심한 경우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에 신호등과 교차로도 하나 없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체코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때문인지 광고업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자가용의 유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1차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항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를 담당해주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체코에서의 공항은 그저 단순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할이 전부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지루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오락시설은 물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공항에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광경들에 왜 지금의 한국이 많은 광고업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촬영지 나라가 됐는지 완전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 광고 로케이션 장소인 부산으로 곧바로 떠나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촉박한 시간에 바로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보고 두근거려 그런 것일까요?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서 기차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글로벌 광고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광고, 대기업들이 모두 모여 부산이라는 도시를 활용해 각자의 아름다운 1분 광고를 제작한 뒤 작품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기에 한 번도 부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 4시간 뒤 도착한 부산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부산역 중앙광장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산역 중앙에는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와 너무나 비싼 대형 TV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TV를 봐야 하기 때문인지 부산역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TV는 제가 살아오면서 본 TV 중 제일 큰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TV를 거기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체코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체코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생활형 범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체코 정부에서조차 공공시설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것인지 체코인들과는 다르게 그 큰 중앙광장에 놓인 TV를 그저 보기만 할 뿐 아무도 훔쳐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만약 체코의 기차역에 이러한 TV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정말 일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부산역의 모습에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이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선진국민인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저보다 약 한 달 정도 일찍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저희 광고회사의 한국지사 팀원인 루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 한국에서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진행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던 루이스는 제가 한국의 글로벌 광고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저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역으로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자신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제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계획해왔다던 광고회사 직원. 루이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대단한 나라였다면서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는 루이스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희는 부산역 근처에 있던 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루이스는 이곳의 김치찌개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역 맛집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 먹어보면 조금 매워서 힘들 수 있으나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라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물체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김치찌개를 주문하겠다던 루이스는 뜬금없이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패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이윽고 모든 주문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 신용카드까지 꽂아 결제마저 진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식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이게 지금 주문이 끝난 것이냐고 루이스에게 물어보았고 루이스는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국가라면서 카드를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물론 전자패드는 광고업계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는 테이블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싼 전자패드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처럼 전자패드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요즘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문을 하는 사람과 가게 주인 둘 다 편한 방법이라 자신은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손쉽게 주문한 김치찌개는 굉장히 빨리 나왔고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던 한국의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체코에서 먹던 밀가루 음식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는 속이 편안하면서 더부룩하지가 않았는데 루이스는 이것마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 중 하나라면서 한식 자체가 몸에 좋아서 따로 식당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곧바로 1차 광고제 촬영을 위해 각종 촬영 장비를 챙긴 저와 루이스는 루이스의 가이드대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될 부산의 태종대라는 곳으로 곧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 촬영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필요했던 저는 루이스의 조언으로 태종대를 처음 가본 것이었기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차를 빌리지 말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태종대로 이동할 생각이었던 저와 루이스는 이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차를 빌리기에도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루이스도 다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차라리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저로서는 촬영 장비를 모두 들고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약 10분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때마침 저기 멀리서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장비를 챙겨 버스에 올라탄 저는 그만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이 버스 앞쪽 창가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사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알 수 없는 한국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버스를 멈춰 세우시고는 저와 루이스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버스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사람 키만한 서랍장이 있는 거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루이스는 지금의 상황이 익숙한 듯 잠시 기다려보라며 버스기사 아저씨분의 말을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기사님의 말을 들은 루이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지금 기사님이 저와 루이스, 그리고 비싼 카메라 촬영 장비들이 비에 젖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면서 서랍장 안에 있는 일회용 우비와 여분의 옷을 꺼내서 입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카드 결제가 되는 것부터 너무나 신기해서 당황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깨끗한 일회용 우비를 나눠준다니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버스에 타고 계시던 한국인 어르신 분들도 그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와 루이스에게 다가와 옷장 안에 우비를 입혀주시고는 카메라 장비들이 비를 맞지 않게 여분의 옷으로 감싸주시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배려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버스 승객들에게 우비를 나눠줄 수 있는 옷장까지 버스에 설치하신 한국 버스 기사님의 배려에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습기에 민감한 촬영 장비들은 이미 카메라 내부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저는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감싸고 있던 옷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루이스도 저의 좋지 못한 상황을 느꼈는지 카메라에 차고 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헤어드라이어나 난방기구처럼 단시간에 넓은 열을 접촉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의 시간 동안 저와 루이스는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결국은 어딘지 모를 버스의 마지막 종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카메라를 감싸쥐고 있는 저와 루이스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종점에 다 왔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서 또다시 저희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루이스를 통해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기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종점의 버스기사, 휴식실에 드라이기와 각종 난방기구가 꽤 많으니 같이 거기로 가보자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 대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저는 체코의 버스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기사님들의 휴식지인 종점 휴식시설로 들어간 순간 기겁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희 집보다 깨끗하고 아늑한 침대와 소파까지 설치된 휴식시설이 펼쳐졌고, 기사님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동료 기사분들이 더욱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저의 고향인 체코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단순한 휴식시설이 아닌 커피 머신과 컴퓨터, 심지어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있는 그곳은 제가 광고를 촬영하던 회사 사옥보다 더욱 좋아 보였고, 심지어 저와 루이스가 그토록 찾던 난방기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난방기구보다 차라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제가 비싸서 구매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제습기였어요. 체코에서는 구매조차 하기 힘든 매우 비싼 제습기에 저는 어떻게 이런 이곳에 있냐며 비싼 가전제품이 여쭤보았지만, 기사님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전 중 하나라며 체코와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셨죠. 제습기에 작은 튜브를 연결해 카메라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저는 기사님의 도움으로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오던 루이스 또한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자신도 처음 알았다면서 한국의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라며 신기한 듯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처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 후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사례금을 전달한 저와 루이스는 곧바로 태종대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광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 후 놀랍게도 저는 부산에서 열린 광고제에서 태종대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광고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1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제가 끝난 후 저와 루이스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버스 기사님을 찾아가 1등 상금을 모두 전달드렸고 기사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자신의 기사 동료분들과 밥값으로 잘 쓰겠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체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인생 최대의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버스 기사님들과 태종대를 배경으로 한국 버스 기사의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저는 약 2편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이미 1편은 체코와 각종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언제까지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지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